3, 4관학교 생도가 되면 품위유지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 때 기준으로는 3학년 생도가 30만 원 초반. 그러면 입교하자마자 3월 달부터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바로 들어와요. 그게 자기 개인 통장으로? 개인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을 뚫어요. 아, 나라사랑 카드처럼 다 각자 이제 국민은행 할래, 농협은행 할래, 저희 때는 이제 둘 중 하나 선택이에요. 그 월급 통장을 정하고 그게 나중에 인간하면 그게 또 월급 통장으로 쓰여요. 그렇게 해서 월급 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월급이 들어와요. 매 월마다 30만 원씩 나오고 4학년 때는 얼마씩 나와요? 저 4학년 때 저희 30만 원 후반이었어요. 3학년 30만 원 초반이고 4학년 30만 원 후반. 그러면 뭐 훈련을 받거나 제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고 나면 뭐 더 훈련비가 들어오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추가 수당은 없고 그냥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군인들 월급 받듯이 매월 12일에 들어와요. 저희 월급 받듯이. 그럼 이제 생도 생활을 하다 보면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훈련을 방학 내내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텀이 있는데 그때 뭐 해외여행 같은 거 갈 수 있나요? 생도들? 일단 삼사관학교에서는 3학년생들이 국토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토를 한 바퀴 도는 걸 한번 해요. 행군 한다고? 아니 그 관광. 아, 네. 관광은 지금 JSA도 가고 네. 독도도 가고 이제 그거는 매년 달라요. 왜냐면은 학교 일정이 좀 다른데 저희 때는 4학년 때는 해외 탐방을 다 보내줬어요. 전생도. 그럼 다 국비로 지원되고 동기회에서도 돈을 걷어주시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일본이랑 중국 중에 선택해서 가는 거고 네. 저희 때는 이제 해외여행이 워낙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풀이해졌는데 지금은 생도들이 휴가 때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도 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보내주기도 하고 오, 좋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되게 좋네요. 그렇게 좋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 월급이 지금은 거의 70만 원 후반대예요. 생도들이. 거의 2배나 뛰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한 3달 모으면 베트남 갔다 와요. 괜찮네. 괜찮죠. 실제로 생도 생활하면서 돈 쓸 일 별로 없잖아요. 돈 쓸 일 많아요. 왜요? 돈 쓸 일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희 때는 30만 원 받으니까 거의 뭐 필요하면 가끔 엄마한테 연락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모자라요. 외박 한 번 움직이면 영천에서 서울 한 번 가면 KTX로 한 번 움직이면 4, 5만 원씩 깨져요. 그 왕복 차비가 한 10만 원이에요. 외박 때는 TMO 지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휴가 정기휴가는 TMO가 지원이 되는데 이제 외박 때는 TMO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럼 자기 돈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교통비가 한 번 움직이면 10만 원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그럼 나가서 또 품위 유지해야 되니까 또 생돈데 그지같이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사주고 또 여자친구 만나서 또 밥 먹고 뭐 하면 외박 한 달에 한 번 갔다 오면 2, 30만 원 금방 깨져요. 근데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 줄 것 같지만 훈련 나갈 때마다 필요한 용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 훈련 용품도 사야 되지. 그다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물론 전공서적은 주지만 네. 우리가 읽어야 될 독서 같은 거는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물론 도서관에도 있지만 그것도 읽다 보면 욕심내면 책을 또 사서 보기도 해요. 그럼 책 사서 봐야 되지. 그다음에 훈련용품 나가지. 그리고 동기예비도 걷어요. 인간지화 맞추는 거 저희 동기예비도 걷어요. 동기예비 나가지. 또 중대에서 또 뭐 행사한다고 또 돈을 걷어요. 뭐 체육대회 한다고 뭐 각자 만 원씩 2만 원씩 걷어서 뭐라도 해야 될 거예요. 티 맞추고 뭐 한다고 막 의외로 돈 나갈 때가 많아요. 부족하겠구나 30만 원으로. 30만 원은 당연히 부족하고 지금은 좀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품위가 살짝 유지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충족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충족하고 어떤 사람은 충족하지 않을 텐데 일단 여자친구 있으면 부족하다. 그러면 3, 4 출신 중에서도 정말 내성적인 사람들이 간혹 올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학군 중에서도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장교를 가지? 3, 4 중에서도 있었나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요? 맨날 띵거름하면 열애하고 맨날 안 뛰고 생도 중에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맨날 뚱뚱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조직이나 5%는 진짜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워낙 자퇴나 퇴교를 많이 당하니까 힘들어서 자진 퇴교도 많이 하고 하니까 솔직히 학교에서 그 다면 평가로 자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정도요? 그러니까 인간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퇴교 시민을 별로 안 했어요. 이제 그런 동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기들은 야전 가서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는 별명이 병신킬러였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지만 전 동기생들 중에 그런 동기가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뭐라 안 하는데 진짜 심각한 동기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너가 중대장 하는데 내 동생이 이 중대원으로 가면 나는 너 국방부에 신고할 거라고 했어요. 난 너 못 믿는다고. 전쟁 나면 너네 중대원 다 죽을 거라고. 왜냐면 진짜 그런 동기가 있어요. 뱀 보면 뭐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리고 막 되게 이기적이고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럼 장교를 꿈꾸는 시청자들 중에 자기가 내성적인데 내가 장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내성적이어도 장교하는 건 문제 없다고 봐요. 네. 내성적인 거랑 성실하지 않은 거랑은 다른 거. 별반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내성적인 친구들도 성실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내성적인 리더십도 있어요. 굳이 무조건 저처럼 외향적이거나 인싸가 되는 게 아니라 내성적이면서도 자기 거 할 거 꿋꿋이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동기들도 있고 되게 잘해요. 오히려 제가 못 챙기는 부분, 되게 세심한 부분, 그리고 자기 부하를 챙기는 그 꼼꼼함이 가끔 보면 제가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그런 생각 못했지? 저한테 그냥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거 듣고 야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얘가 진짜 얘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 하는 제 동기, 학군 동기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절대 외향적이라고 무조건 장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성적이나 자기가 꿋꿋이 하고 성실한 사람은 좀 장교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있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거나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장교는 브리핑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명령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막 더듬더듬 많이 심하다면 그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돼요. 아니면 고치든가. 개선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점이 다 노력하면? 그런 점은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고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그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심으로 한다면 누군가 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도태됩니다.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위축돼요. 혼자 위축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맨날 브리핑하면 깨지고 혼나고 막 브리핑하면은 막 야 하지마 너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밀려나면 그 작전장을 당연히 못할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브리핑하는 쪽에서 자기가 위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다 보니까 나중에 스스로 도태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쟁에서 밀린다. 그렇죠. 근데 브리핑하는 것조차 못할 정도 자기가 말을 못한다면 차라리 군인을 하고 싶으면 기술적으로 아니면 아예 마스터 쪽으로 쭉 가는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훨씬 낫다고 좀 추천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제 그 3사가 보면 해당 기수 때 퇴교가 되게 많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입교할 때 동기생 몇 명 했어요? 46개? 저희들은 거의 한 580명? 그렇게 많이 갔어요? 네. 추가 앞에까지 거의 거쳐간 인원이 거의 600명 가까이 돼요. 580 몇 명 되게 몇 명. 580명 중에 인간한 인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480명 좀 안 됐어요. 100명이 나왔네요? 네, 거의 데스매치예요. 와. 그러니까 저희 때는 기말고사 끝나면 한 명 몇 명 집에 가고 중간고사 끝나면 몇 명 집에 왜 가고 가는 거예요? 성적이 안 좋아서? 성적이 이제 꽈락 맞으면 퇴교예요. 한 번이라도? 그 꽈락하게 한 번 맞았어. 네. 그럼 재시험을 봐요. 네.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퇴교예요. 바로요? 네, 바로 그냥 퇴교예요. 꽈락을 그러니까 한 시험을 F 맞으면 그냥 퇴교예요. 사관학교는 재수강이 없어요. 네. 사관학교 재수강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퇴교예요.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 측에서도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못하면 퇴교. 즉 그렇다면 너가 노력을 너무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제 시험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생도생활을 참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시험을 못 봐서 제 시험을 보는 경우는 교수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교수님들이 야, 제 시험 보는 거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잘 해라라고 해요. 어차피 제 시험 보는 친구 이미 D예요, D. 네. 이미 잘 봐도 D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통과 못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얘는 장교 자질이 없다 생각해서 제 시험도 똑같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생도 때 맨날 수업 시간에 졸고 자고 노력할 개선도 안 보는데 시험도 엉망으로 봤어. 그러면은 교수님도 안 봐줍니다. 얘는 자질이 없다 생각하시고 제 시험 똑같이 내요. 그러면 걔는 퇴교 당하는 거예요. 아 당황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시험 보면 죽도록 공부해야죠. 제 시험 뜨면 조기 복귀해요. 학예 휴가 때 방학 때 복귀를 빨리 해요. 그 악몽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을 통과 못하면 그거는 개인 잘못이죠. 그런 꿀팁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생도생하면서 후회했던 적도 있으세요? 생도생활하면서 후회했던 점은 동기들이랑도 많이 놀러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동기들이랑도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우리 와이프한테 치중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헤어졌어 봐. 헤어졌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나마 이제 제 결혼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들 생도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외박이나 휴가 때뭐 가족이랑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여자친구랑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동기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세요. 저는 그게 좀 가끔 후회가 돼요. 너무 우리 와이프랑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물론 우리 와이프랑도 보내는 시간이 추억이 많지만 이 동기들과의 시간을 저는 조금 덜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외박 나가면 무조건 와이프, 무조건 여자친구 약간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보고 싶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동기생들과의 추억을 정말 많이 쌓아라. 그게 정말 저는 생도생활에 후회되는 점 중에 하나예요.